이 우울증 환자분들은 보통 가을, 겨울에 많이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. 요거는 이제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니고 그냥 제 기분 탓인데, 실제로 우울증이 잘 걸리는 나라들, 우울증의 유병률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연소득과는 상관없이 계절에 좀 더 경향성을 띠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가령 동남아 같은 경우는 연소득 수준은 조금 낮을지라도, 그러니까 실제적인 가계소득은 좀 낮을지라도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거든요. 근데 북유럽 같은 경우는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, 날씨가 항상 춥고 좀 햇볕이 덜 들다 보니까 우울증이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닌가. 왜냐면 북유럽 같은 경우는 연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소득 수준보다는 날씨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질환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경향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. 임신이나 출산은 한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큰 신체적인 변화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체적인 변화에 의해서 우리의 이 내분비 기관, 즉 호르몬의 변화도 같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 사람의 기분에도, 감정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. 그런 이 변화들에 혼란을 겪게 되는 산모나 아니면 임산부들이 감정적인 기복이 심해지면서 우울증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보통 많거든요. 근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물론 일반 우울증 환자와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, 본인도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졌구나, 그리고 우울증에 걸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이거에 관해서 같이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보통 이 산후 우울증에 걸리시는 분들은 내가 굉장히 나에게만 큰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, 이거를 마찬가지로 조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내가 산후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들이 내 기분을 안 좋게 하는구나, 내게 우울증을 가져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에 관해서 담담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산후 우울증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다운된 상태에서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. 내가 큰 수술을 받아서 몸이 굉장히 힘들어진 상태에서 병실에서 회복을 계속 하다 보면 평상시 생활하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상태로 오래 지속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감정적으로도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특히나 신체 활동도 거의 못하고 병상에서의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상태를 가속화시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수술 후에 안정기에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치료를 그냥 병행을 하시거나, 아니면 내가 우울증,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진 상태를 인정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.